소변 보는 게 불편해서 전립선 약 드시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약만 먹으면 다 나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립선 비대증 약은 근본적인 치료제가 아닙니다. 보통 많이 드시는 약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알파 차단제로 전립선과 방광, 목 부근의 근육을 이완시켜 소변길을 넓혀주는 약입니다. 쉽게 말해 꽉 막힌 길을 억지로 조금 벌려주는 거죠. 또 다른 약은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 흔히 5ARI라고 말하는 약인데요. 간혹 이 약을 드시고 전립선 크기가 팍팍 줄어들어 완치될 거다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약은 남성 호르몬 작용제를 억제해서 전립선이 더 커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약을 드시는 동안에는 전립선을 일시적으로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약을 계속 드시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전립선은 서서히 다시 자라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고 노화 과정 자체가 전립선 비대증을 계속 진행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즉, 전립선이 커지는 것은 평생에 걸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어서 약만으로는 막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약은 커진 전립선 때문에 생긴 불편한 증상들을 완화시켜 주거나 진행은 늦출 뿐, 이미 비정상적으로 자라 요도를 꽉 막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원래대로 되돌리지는 못합니다. 약만으로만 버티다가 오히려 병을 더 키우고 수술 타이밍을 놓쳐서 안타까운 상황으로 오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시원한 배뇨 건강을 책임지는 더 서울 비뇨의학 TV 비뇨의학과 전문의 추민수 원장입니다. 물론 초기에는 약물 치료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전립선이 계속 커지는 것은 일종의 노화 현상으로 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비대해진 전립선이 소변길을 꽉 막고 있으면 우리 방광은 소변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높은 압력으로 억지로 쥐어짜게 됩니다. 이런 무례한 상황이 오랜 기간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방광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육주화 현상이 발생하고 방광이 아주 예민하게 변성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한번 변성된 방광은 원래 상태로 완전히 돌아오지 못합니다. 결국 소변을 참지 못하고 지리게 되며 뒤늦게 수술로 길을 뚫어주더라도 망가진 방광 때문에 오랫동안 후유증으로 고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런 상황이라면 약물 치료는 중단하고 지체 없이 수술을 해야 한다 라고 정해놓은 절대 수술 적응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혹시 나에게 해당하는 증상은 없는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립선 수술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5가지 절대 기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복적인 요폐입니다.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찼는데 전립선이 요도를 꽉 막아서 소변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응급 상황입니다. 응급실에 가서 소변줄을 꽂아 빼내야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데요. 소변줄을 빼고 나서도 또 소변을 못 보는 일이 반복된다면 이때는 약으로 해결할 단계를 지났다고 보시고 수술로 막힌 길을 뚫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반복적인 요로 감염입니다. 전립선이 비대해지면 소변을 보고 나서도 방광에 소변이 계속 남게 됩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죠. 잔뇨에 세균이 번식해서 방광염이나 요도염 같은 감염이 자꾸 재발한다면 근본 원인인 전립선을 수술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방광결석입니다. 제가 서울대 의대 교수와 보라매 병원 결석 내시경 센터장으로 있을 때 정말 많이 본 케이스인데요. 소변이 시원하게 배출되지 못하고 찌꺼기가 뭉치면 방광 안에 돌이 생깁니다. 이 돌은 통증과 출혈을 유발하죠. 결석을 깨서 제거하더라도 전립선 비대증을 해결하지 않으면 돌은 또 생깁니다. 따라서 결석 제거와 함께 전립선 수술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눈으로 보일 정도의 붉은 피가 나오는 유관적 혈뇨입니다. 커진 전립선 표면의 혈관들이 압력을 받아 터지면서 피가 나는 건데요. 약을 써도 출혈이 계속된다면 수술을 통해 피가 나는 전립선 조직을 제거하고 지혈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가장 위험한 상황인 신기능 저하입니다. 소변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방광이 꽉 차게 되면 그 압력 때문에 소변이 거꾸로 신장 쪽으로 역류하게 됩니다. 이러면 신장이 붓는 수신증이 오고 결국 신장 기능이 영구적으로 망가질 수 있습니다. 투석까지 가기 전에 반드시 전립선 수술로 요도를 열어 주어야 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반복되는 요폐, 요로감염, 방광결석, 혈뇨, 그리고 신장기능 저하.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찾으셔야 합니다. 전립선 수술 막연히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신 마취 없이 하반신 마취만으로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환자분의 의식과 자가호흡이 모두 유지되는 안전한 상태에서 진행되며 수술 후 딱 하루만 입원하시고 퇴원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아예 입원이 필요 없는 최소 침습 수술 방법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언제든 대학로에 위치한 저희 병원으로 내원해 주시면 대학병원에서의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적절하고 안전한 치료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더 서울 비뇨의학TV 추민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